자, 이렇게 삭은 15살의 나이로 군위에 올라 위나라 위해공이 됩니다. 공자 삭은 이렇게 위해공으로 위나라의 군위를 잇자마자 세자급을 지지했던 우공자 직과 자공자 설의 관직을 모두 폐지해버립니다. 이들은 좌우 잉첩의 아들이라 해서 우공자, 자공자라고 불린 것인데요. 우공자 직과 자공자 설은 결국 한밤중에 제나라로 도망을 갔고 언제든 세자급과 공자 수의 복수를 하리라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위해공은 즉위초 제나라를 도와서 기나라를 공격했는데 또 기나라를 지원했던 정나라에 패배를 해서 이 정나라에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온 겁니다. 아니, 정나라에서 무슨 일로 사신을 보낸 거지? 알아보니 정나라 신하들이 정나라 군주 정여공을 쫓아내고 옛 군주인 정소공을 복위시킨다는 겁니다. 당시 정소공은 위나라에 망명을 와 있었기 때문에 정소공을 모시러 사신이 온 것이었죠. 이 정여공과 정소공 이야기를 잠시 하면 정나라 장공이 사망을 하고 세자 홀이 추대되어서 정소공으로 군위의 자리에 오릅니다. 정소공, 그러니까 이 세자 홀은 문강편에 또 등장을 할 이번 이야기의 조연쯤 되는 인물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나라 책사 제족이 정소공이 군위를 이었음을 알리기 위해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송나라 군주였던 송장공이 제족을 사로잡아서 당시 송나라에 망명하였던 정소공의 이복동생 공자도를 정나라의 군위에 올리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협박을 한 겁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제족이 결국 공자도를 정나라 군주로 세우게 되었고, 이렇게 공자도는 송나라의 원조를 받아서 정소공을 밀어내고 정나라 군주의 자리를 차지해 정여공이 된 겁니다. 이때 정소공은 훗날을 기약하며 위나라로 망명을 하게 된 것이었죠. 자, 이렇게 송나라의 도움으로 군위에 오른 정여공, 즉위 4년이 되던 해에 제족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제족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은 들통이 나서 제족을 죽이려고 했던 옹규가 되려 살해를 당하게 되면서 기원전 697년 제족이 정여공을 밀어내고 정소공을 다시 복위시킨 겁니다. 위해공은 평소에 이 정소공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소공의 복위를 반가워하면서 즉시 수레와 사람들을 대동해서 정소공을 호송해서 이 정나라로 귀국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족은 제배를 올리면서 지난날 정소공을 보호하지 못해 너무 죄송했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정소공은 어차피 제족에 의해서 복위를 한 것이라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 제족에 대한 원망이 조금은 있었겠죠. 제족 역시 정소공이 자신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조회에도 잘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정소공과 갈등이 있어서 정소공의 총애를 잃었던 고거미가 정소공을 밀어낼 때 또 자신이 앞장을 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제거되는 게 아닌가 라고 전전긍긍 하다가 내가 먼저 정소공을 쳐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군위 자리에서 쫓겨나 진나라로 도망갔던 정여공은 송나라 송장공을 찾아가 다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송나라의 도움으로 군주가 되었지만 정여공 2년 송나라의 너무 과도한 곡물 요구에 기나라, 노나라와 함께 송나라에 맞서기도 했던 정여공, 이번에는 무조건 잘못했다며 납작 엎드립니다. 송장공은 그래, 정여공이 수업료를 톡톡하게 치른 것이니 이제는 고분고분 말 잘 듣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진장공 최환우와 함께 손을 잡고 정여공을 다시 정나라 군주 자리에 복위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들은 노항공에게도 접근해서 협력을 구했고 또 위해공에게 사신을 보내서 정나라를 함께 정벌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위해공은 자신이 정소공의 복위를 도왔으니까 분명 어떤 살해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살해가 없자 또 괘씸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런 제안이 오니 오케이 하고 승낙을 했고, 이제 송나라, 위나라, 노나라, 진나라가 연합을 해서 정나라 토벌에 나서게 됩니다. 정여공은 이 네 나라 군주에게 넙죽 절을 하면서 내가 다시 정나라 군주로 복위를 하게 되면 이 네 나라와 친교를 맺을 것이며 특히 위나라와 노나라를 상국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죠.
이 네 나라의 군주들은 이 말에 흐뭇해했고 이윽고 이들 연합군이 정나라로 진군하게 됩니다. 당시 정소공은 복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국을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한 상황인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제족이 대릉에 진을 치고 이들과 대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랜 세월 전쟁터를 누비던 백전노장답게 이들 연합군을 잘 막아내며 선전하게 됩니다. 제족의 활약으로 정나라가 잘 버티자 뜻밖의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되었는데 이때 위나라의 수상한 움직임이 일게 됩니다. 위해공이 세자급과 공자수를 죽인 것에 원망을 품고 제나라로 망명 갔던 우공자 직과 자공자 설 기억하시죠? 이들이 위해공이 위나라를 비운 틈을 타서 대부 영계와 함께 난을 일으킨 겁니다. 이들은 위해공이 정나라와의 일전에서 전사를 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가 공자 시절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소문도 덧붙입니다. 그렇게 위해공을 몰아내고 죽은 세자급의 동생 건모를 군위에 올리려고 한 것이죠. 대부 영계는 세자급이 죽은 것이 다 선강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서 선강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공자 설이 선강을 죽이면 제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만류했고 결국 선강은 별궁에 유폐됩니다. 이들의 반란 소식에 깜짝 놀란 위해공 급히 회군을 해서 위나라로 돌아갔는데요. 이때 대부 영계가 군사를 이끌고 정나라 국경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위해공은 곧바로 또 제나라로 달아나게 됩니다. 당시 제나라는 성강의 오빠 제양공이 군위에 올라 있었는데요. 외조카인 이 위해공이 달려와서 자신의 보기를 도와주면 위나라 창고에 있는 보물을 다 바치겠다고 매달리니 그래 내가 한번 도와주마 하며 흔쾌히 도와주기로 합니다. 자, 우선 별궁에 유폐되어 있는 성강을 먼저 빼와야 했는데요. 제양공은 당시 제나라로 망명하 있던 죽은 세자급의 또 다른 동생 공자석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제양공은 자신의 사촌 공손무지를 시켜서 공자석을 데리고 위나라로 가서 석과 성강에 결혼을 추진하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공자석은 부인이 일찍 죽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 해도 성강은 공자석의 아버지와 혼인한 사람이니까 서모인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성강과 석을 결혼시키려고 한 것이죠. 공손무지는 건모를 아련하면서 공자석과 성강의 결혼을 청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다들 놀라지만 위나라는 제나라를 거슬려서 좋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성강 역시 별궁에 갇혀 외롭게 지내던 신세였는데 새로 시집을 또 가게 된 거니까 나도 좋아요를 외치게 되죠. 당시 성강은 한 30대 후반 정도였고 공자석은 20대 초반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멘탈 남다른 성강은 이 젊은 공자석이 또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자석은 위나라에 인사나 하러 가는 줄 알았다가 자신이 성강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의 여인과 결혼을 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며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성강은 이런 공자석의 의견을 싹 무시하고 석에게 술을 계속 먹이고 유혹해서 결국 동침에 성공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노래한 시가 있어 제가 한 수 또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를 어찌 훔쳐 마누라로 삼았는가? 아들과 서로 간통했으니 응보가 안 늦었네. 이강이 낳은 아들 성강이 취했으니 가문의 흐름이라 이상할 게 없도다. 성강과 공자석이 결혼을 하게 된 이 이상한 상황에 질려버린 사신이 지은 시라고 하는데요. 시가 참 모욕적이네요. 성강과 공자석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제나라로 돌아갔고 이후에 아들 둘, 딸 둘을 낳습니다. 자, 성강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 제양공은 이후 위나라에 서신을 보내 위협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편인 문강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양공의 서신에는 자공자 설과 우공자 직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주를 쫓아내는 불충을 저질렀으니 두 공자를 처벌하고 법도를 바로 세우도록 하시오 라는 협박이 적혀 있었는데요. 위 건모 입장에서는 자신을 군주로 세운 두 공자를 내칠 수가 없었고 또 그것을 잘 아는 위나라가 이 협박 편지로 위나라를 압박한 겁니다. 위건모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제양공은 불충을 저지른 이들을 응징한다 라는 핑계로 위나라 공격에 나섭니다. 기원전 688년 이 제양공과 노장공, 송민공, 진성공, 최애우가 연합을 해서 위나라를 공격합니다. 다급해진 위건모는 주나라 왕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미 왕실의 위엄을 잃은 주나라의 장왕이 위나라를 돕다가 또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며 망설이게 되는데요. 이런 장왕의 속내를 읽은 하사이직에 있던 장수가 제후들이 천자의 명을 받지 않고 다른 제후들을 함부로 공격하다니요. 군사를 내어주시면 제가 제후들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하며 청을 했고, 장왕은 제나라 연합군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수의 군대를 내어주며 이 왕실의 체면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양공에게는 따로 밀서를 보내서 주왕공에 위신이 있어서 내가 군대를 보내는 거니까 좀 이해해줘 라는 변명을 또 늘어놓게 되죠. 궁여지책으로 보낸 이 군대는 결국 크게 격파당했고 위나라 도성은 곧 제나라 연합군에게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좌우 공자는 모두 다 목이 베었고, 건모는 주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추방을 당해서 이 주왕실이 있는 나급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해공은 제양공의 도움으로 다시 위나라 군위 자리를 회복하게 되죠. 위해공은 31년이라는 오랜 치세 끝에 기원전 699년에 사망을 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적이 뒤를 이어 위희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희공은 9년 동안 군위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아주 거만하고 게으른 인물로 놀고 즐기기만 하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위희공이 즐기는 방법은 참 특이했는데요. 궁궐에 커다란 새장을 지어놓고 거기 자신이 수집한 학을 모아서 기르고 그 학에게 벼슬을 내리고 국고를 털어서 수입 곡물을 사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 밖으로 행차를 할 때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학들을 좌우 양쪽으로 나누어 뒤따르게 하고 큰 수레에 학을 태워서 어가 앞을 달리게 했으니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학장군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 학을 먹이는 데 썼으니 백성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위희공을 원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북적의 오랑캐가 위나라를 침입해 오게 되었고, 다급한 위희공이 군사를 소집했는데 백성들은 학이 나가서 막으면 되겠네 하고 비꼬는 말을 하며 나가서 싸우기를 거부합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위희공, 학을 모두 풀어주고 직접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위희공 자신도 죽임을 당했는데 너무 잔혹하게 살해를 당해 그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바보 같은 위희공에게도 충신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대부 괴년입니다. 괴년은 위희공이 무참히 살해되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검이라도 걷어들일 요량으로 전쟁터를 찾아갔지만 이미 육신이 다 흩어져 조각조각 떨어져 나갔고 간 하나만 온전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괴년은 그 간을 향해서 재배를 한 후 크게 통곡하면서 주공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낼 사람과 기구가 없으니 내가 마땅히 내 몸으로써 주공의 관을 삼으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칼을 뽑아서 자신의 배를 가르고 위희공의 간을 자신의 배 안에 집어넣고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충절의 상징과도 같은 말인 부복납가는 여기서 생겨난 말이지요. 위희공이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었으니 그의 아들 개방은 군의를 잊지 못하고 제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었고요. 백성들은 불쌍하게 죽은 세자급을 그리워하면서 그의 후손이 있다면 그 후손을 군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급은 후손을 남기지 못했죠. 그래서 급의 동생인 공자석, 그러니까 성간과 결혼한 이 공자석의 장남 신을 군주로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위대공입니다. 그런데 위대공이 또 몸이 약해서 일찍 사망하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그의 동생, 그러니까 성간과 공자석의 둘째 아들 회가 위문공으로 군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이 위문공은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고 매우 검소하고 어지러서 백성들의 친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너진 위나라의 사직을 바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성강의 죽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의외로 공자석과 아들, 딸 낳고 잘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성강의 시작은 자신이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에 권력을 손에 쥐고자 남편이 될 뻔한 일을 죽게 만들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 3명이 위나라의 군주의 자리에 올랐고 또 그녀의 후손들이 계속 위나라 군위를 이어나간 것이니까 그녀 자신은 후회 없는 삶을 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강의 동생 문강 이야기 할 텐데요. 성강보다 조금 더 막장인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니까 멘탈 단단히 잡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문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시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